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중국 정부가 인권 탄압을 가행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어떻게 수십만 명의 무슬림들을 조직적으로 세뇌시키고 있는지 처음으로 상세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중국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에 중국 정부는 신장 자치구에 있는 수용소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중국 정부의 개입은 없으며 자발적이고 윤리적인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용소 곳곳에는 감시 카메라와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고 실제 수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인격을 말살시키는 가혹한 학대와 정신교육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정적인 증거로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수용자들에 대한 세뇌 지침서가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 인권 탄압국의 이름표를 떼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서는 국제탐사 보도 언론인 협회가 입수해 폭로하였으며 협회는 17개의 미디어 파트너와 함께 이 문서를 다뤘습니다. 이번 탐사 취재는 중국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신장 자치구에 건설한 수용소가 극단주의를 막기 위해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재교육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새로운 증거입니다. 수용된 위구르족 무슬림 공동체 출신인 100만 명 가량은 재판도 없이 또 정확한 사유도 없이 자유를 빼앗기며 중국의 판단에 의해 수용되었습니다. ICIJ가 차이나 케이블이라고 명명한 유출된 중국 정부 문서에는 2017년 당시 신장자치구 공산당 부서기 겸 공안청장이었던 주하룬이 수용소 관리자들에게 보낸 9장의 지시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시문에는 수용소가 고도의 보안 감옥으로 엄격한 규율과 처벌을 통해 운영되어야 하며 탈출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시문은 다음과 같은 명령들을 담고 있습니다. 절대 탈출을 허용치 마라. 위반 행위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라. 참여와 고백을 장려하라. 중국어 보충 학습을 최우선으로 할 것. 학생들이 진정으로 변모하도록 장려하라. 기숙사와 교실의 사각지대 없이 완전한 영상 감시를 구축할 것. 학생들의 침대 위치, 줄 서는 위치, 교실 내 책상 위치는 고정되어야 하며 이 위치를 바꾸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기상하고 점호를 하고 화장실을 가고 정리정돈을 하는 것과 먹는 것, 공부하는 것, 수면, 문을 닫는 것 등의 행동 수칙과 규율을 적용하라. 이처럼 유출된 문서들을 통해 수용자의 생활 일거수일투족이 어떻게 감시되고 통제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교육시설이라는 곳에 왜 감시 카메라가 그렇게 많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유치원 시설에 철조망이 왜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공개된 다른 문서에서는 수용소의 엄청난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한 문서에서는 2017년에 단 한 주 동안에 신장 남부에서 1만 5천 명이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제인권감시기구의 중국 소장 소피 리처드스는 검찰이 유출된 문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문서는 법적 행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다. 언어도단에 인권 침해를 기록하고 있다며 여기에 수용된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심리적 고문의 피해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한다. 이곳에 얼마나 있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시문에 따르면 수용자들이 오직 그들의 행동과 신념, 언어를 변모시켰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 때만 풀려날 것이라고 합니다. 유출된 문서에는 그들의 과거 행동들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위험했는지를 깊이 이해하도록 참여와 고백을 장려하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또 이해도가 낮거나 부정적인 태도 또는 저항감을 드러내는 자에게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방침 변경을 실시하라고 적었습니다. 위구르족이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창한 중국어로 자신이 중국인이며 자신의 신앙을 유지했던 것이 불법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BBC와 인터뷰를 진행한 위구르족인 아부두람 엔토티는 3년 전 고향인 신장에 잠시 들렸다가 현재 그의 아내와 아들이 행방불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그는 우연히 틱톡에 올라온 비디오에서 그의 아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영상 속의 아이는 학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수용소에 있었고 위구르족 언어가 아닌 중국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你叫什么名字？几岁了？祖国的名字叫什么？ 아이는 중국어로 자신의 이름이 압둘라지즈고 4살이며 자신의 모국이 중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또렷한 발음과 웃음을 띤 표정으로 말하는 모습에서 자신의 행동과 신념, 언어가 변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입증해야만 풀려나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인권 변호사이자 세계 위구르 회의의 자문관인 벤 에머스는 수용소가 사람들의 정체성을 바꾸려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인종 공동체 전체를 겨냥한 대규모 세뇌 계획이다라며 신장에서 개별적인 단으로서의 위구르 무슬림들을 지구에서 완전히 박멸하겠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계획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수용자들은 이념적 변화와 학습 및 훈련, 규율의 준수에 따라 가점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처벌과 보상 체계는 수용자가 가족과의 연락과 출소 기일을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육기관의 모습을 한 감옥이나 다름없죠. 현재까지 신장지구 내에서만 4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됐습니다. 이에 지난 23일 20여 개가 넘는 국가가 UN 인권이사회를 통해 중국 신장 내 재교육 수용소에 갇힌 위구르족 석방
해방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중국은 수용된 위구르족들이 극단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재교육시설에서 교육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니 4살밖에 안 된 아이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사회의 올바른 일원이 되기 위해 무료 교육을 실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진 위구르족들은 대부분 범죄 기록이 없는데 그저 그들의 신념, 기도 혹은 옷차림을 빌미로 몇 년간 수용소에 잡혀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명실상부 세계 제1의 인권 탄압 국가입니다. 국내든 국외든 가리지 않고 앞장서고 있죠. 최근 군부 쿠데타로 나흘 새 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미얀마에서도 중국의 군부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위대는 한 손에는 군부를 비판하는 팻말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중국 정부를 향한 비판이 적힌 팻말을 들면서 시위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인들은 군부 쿠데타의 배후가 중국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무력 강경 진압이 이뤄지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사태의 국제사회 개입 여부를 놓고 비공개 상임이사국 회의를 주관하였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중 특히 중국이 그저 내정 문제라며 발을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얀마 인권 탄압 문제에 유엔이 개입을 하게 된다면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 중국의 신장 위구르 탄압도 유엔에 의해 제지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미얀마에서 영향력을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중국이 추구하는 대외 정책인 1대1로 정책에서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가장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미얀마는 광물 자원과 천연가스의 보고로 중국은 이미 미얀마 북서부 해상에 천연가스전에서 거대한 수송관을 연결해 미얀마 국토를 관통하여 중국으로 가져가고 있고 미얀마 북부에서 나오는 대규모 히토리와 석탄도 대량으로 수입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선거로 인해 군부와 정부의 긴장이 한창이었던 1월 17일에 시진핑이 미얀마를 방문하여 군부 지도자인 미나웅 흘라잉을 접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도 비슷한 시기에 미얀마를 방문해서 군부와 비밀 면담을 가졌습니다. 원래 미얀마는 서방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군부의 로힝야 인종 청소로 인해서 지원이 거의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에 미얀마 군부는 해결 방안으로 중국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인종 탄압 선배에게 타개법을 배우려고 한 것이죠. 국민민주연맹의 대변인 묘 노트는 시진핑은 미얀마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로힝야족 인종 탄압으로 인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주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진핑이 요구한 것은 1대1로 사업이었죠. 바로 천연가스 수송관과 히토리 수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종의 거래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얀마에는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미얀마 시민들이 배후에 시진핑이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결국 가장 큰 피해는 다름 아닌 중국이 받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중국이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에 완전히 터무니없다며 반박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미얀마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중국 이꼴 인권 탄압 공식이 자리 잡았고 그로 인한 반중 정서가 세계적으로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미얀마 시민들은 중국 수송관 폭파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얀마인들은 SNS를 통해 중국 수송관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군부 편인 중국에게 무엇인가 보여줘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9일 미얀마 매체 이라와디는 지난 2일 바이티엔 외교부 섭외 안전사무국장 등 중국 고위 관료들이 미얀마 군부 관료들을 만나 여론 통제를 위해 언론에 압력을 가해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현지에서 반중 감정이 고조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미얀마 언론이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만을 쓰도록 군부가 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바이 사무국장이 양국을 연결하는 대형 수송관 건설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바이 사무국장은 건설 중인 수송관은 1대1로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한 뒤 만에 하나 수송관이 손상되면 양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향후 투자 대상국으로서 미얀마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될 수 있다고 압박하였습니다. 연간 2200만 톤의 원유와 12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이 프로젝트의 최대 주주는 중국 공영기업인 중국석유 천연가스공사입니다. 수송관 가동으로 중국은 천연가스와 석유를 해상로가 아닌 육상으로 운송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이 수송관에 투입한 자금은 약 27억 달러로 3조 원에 이릅니다. 수송관이 터지거나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사업이 무산된다면 장정 7년에 걸친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다같이 터져라. 시민들이 군부의 사격에 쓰러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인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내정 문제로 여기며 타국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미얀마 시민들은 SNS를 통해 중국이 미얀마 사태를 내정이라고 간주한다면 수송관을 폭파하는 것도 역시 같은 성격이라며 시진핑의 꼭지를 돌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중국이 미얀마 군부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을 저지한다면 반중 활동을 거세게 전개할 것이라며 결국 수송관을 비롯
못한 중국의 모든 대미얀마 투자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얀마와 중국의 관계를 연구해온 엔제안 홍콩대 부교수는 이 애틀랜틱에 중국이 지난 5년간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해온 홍보 노력이 모두 숲으로 돌아갔다며 이번 쿠데타로 가장 많은 것을 잃은 쪽은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뭐래도 밉상인 중국, 뭐래도 안 되는 중국, 그리고 그러한 중국을 만들어낸 오늘날의 시진핑이 있기에 중국은 결국 붕괴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아무래도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해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지하요 시진핑.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